네, 벌써 이틀이 됐군요.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에 막이 내렸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앙숙관계였던 북미 양국이 관계 정상화 물꼬를 텄다는데 그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합의문에 담긴 비핵화 조치의 수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죠. 이번 회담에 주목할 만한 내용과 또 남은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원대 김정봉 석좌교수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회담 결과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먼저 좋겠어요? 연구원님부터요? 이번 그 회담에 사실 국내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CVID식 비핵화를 약속을 받아낼 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문은 전문가들의 기대치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적인 건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대표 간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후속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찌됐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년 반 내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또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검증 문제가 이 완전한 비핵화에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미북 사이에 무언가 이면에서 무슨 합의가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이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그 북한의 비핵화가 이행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비슷한 견해십니까? 네, 비슷한 견해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1인 독재 체제에서 최고 지도자가 비핵화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됐든 간에 하늘이 무너져도 비핵화 안 하겠다고 하던 북한의 지도자를 회담장에 끌어내서 일단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물론 CVID가 없어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네. 어찌됐든 간에 현재 비핵화하고 북한이 원하는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두 가지 그를 서로 이제 바터로 교환하면서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이 전체적인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되고 네. 평화체제라는 프로세스가 진전됐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그 북미 정상회담 장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있으셨나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용차인 비스트라는 승용차 예. 안을 열어 보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들여다보게 해준 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탈레라고도 했다고 그죠? 아마도 한국 정부에서도 거기 안쪽을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 적대국의 수상인 김정은 위원장한테 안을 보여줬다라는 게 이제 인상적이고 또 하나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라가서 싱가포르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많이 배우고 앞으로 자기도 이런 식으로 개발할 것 같은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 깊다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도 원산 갈마 해양 그 관광지구를 싱가포르 같이 만들려고 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됩니다. 김 교수님은 두 가지 장면을 인상 깊게 꼽으셨습니다. 연구원님. 네,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사실 이 정상회담이 시작하기 전에 과연 미국 성조기와 인공기가 같이 꽂혀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네. 인공기와 성조기 같이 꽂혀 있었습니다. 예. 이 얘기는 그리고 인공기와 성조기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랬죠. 이건 그동안 70여 년의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던 미국과 북한 사이에 관계 개선이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그 신호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인상 깊고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모 매체, 미국 현지 매체, 보수 매체인 것 같은데 성조기와 인공기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좀 모욕적이다. 이런 식의 논평을 내놓기도 했더군요. 자, 본격적으로 회담 결과를 놓고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를 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셨던 부분이 왜 CVID가 안 들어갔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망스럽다. 그게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속빈 강정이다. 트럼프의 완패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번
그 정상회담의 핵심 문제는 결국 북한 비핵화 문제였고 네. 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계속 거듭거듭 얘기했던 게 CVID식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회담 전날에도 우리는 CVID식 핵폐기 비핵화 결단을 김정은이 할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세간의 관심은 과연 이 합의문에 CVID라는 이 문구가 담길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고 두 번째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초기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그 초기 조치가 이번 그 합의문에 담길 것을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전 정부와 본인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핵무기나 핵물질 이 폐기에 대한 이런 약속들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실 합의문에는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망을 표출하고 있는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뭔가 이면 합의가 있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회담에서 과연 이런 초기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실행될 수 있는지를 앞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원래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평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우리의 하고요. 기대치가 높았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한 번에 일괄타결을 해서 합의문을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 단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나갈 거로 우리가 그렇게 믿었죠. 워낙 많은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고 네. 또 폼페이오 국무장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우리 판문점 공동선언 수준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만 있었죠. 이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함의가 있거든요. 북한만 비핵화하는 것이 아니고 남한에 있는 미군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략 무기가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그걸 배제하는 그 얘기인데 그런 북한의 전략 전술에 그냥 넘어가서 똑같은 표현을 그냥 한반도 비핵화는 얘기를 썼고 더군다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만 했기 때문에 컴플리트라는 C만 했지 V와 I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검증한다는 V가 없고 그다음에 되돌릴 수 없는 I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속빈 강등이 아닌가 이런 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그 바로 정상회담 직전에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이 만났을 때 김영철 쪽에서 CVID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회담을 폐기하겠다. 회담을 안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는 그 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양보를 해서 이런 그 좀 엉성하고 불만족스러운 그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오 연구위원께서는 지금 이면 합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주셨는데 특히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에 다 양보한 것 아니냐, 뭐 이른바 단계적인 비핵화까지도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많이 양보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합의문을 보더라도 북한이 계속 CVID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건 단계적 동시적 행동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걸 트럼프도 일정하게 지금 미국도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수용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이제 그 내용적으로 그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게 우리가 목표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북한이 초기 조치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그걸 과연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초기 네. 조치라는 건 실제 북한이 누가 보더라도 핵폐기 의지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가장 간단하게 북한이 할 수 있는 건 IAEA 사찰단을 일단 들어가서 사찰을 하는 겁니다. 네. 북한의 의심 시설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핵 무기와 핵 물질을 폐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이걸 또 검증이 뒤따라야 됩니다. 지금 완전한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검증할 수 있다는 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 그 검증이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연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시간이 그러면 언제까지냐?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한 대로 2년 반 내에 이런 절차들이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과연 완전히 북한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양보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차근차근 북한의 요구도 수용하면서 이 비핵화가 진행될 것인지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낙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9.19 공동성명에 명시를 해놔도 합의문에 명시를 해놔도 그래도 이행이 안 됐는데 네. 이면 합의나 이 구두로 합의한 것을 과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한다고 확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지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절차적인 측면을 저희가 짚어본다면 그럼 이제 합의문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도 두 정상은 만족감을 표시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2년 반 안에 비핵화 달성 전망을 했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선 절차적인 측면에서 회담 이후에 예를 들어서 실무 협상, 후속 부속 합의서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겠다고 그 합의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네, 합의문에서 실무진들이 이제 만나서 저 회담을 이어간다고 하겠죠. 봐야 되겠네요. 네, 다음 주부터 일단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영철 통전부장이 만나서 회담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정상끼리 만나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구체적인 합의를 못 하는데 장관급이 만나서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영철이 만나면은 결국은 쌍방 간의 논쟁거리가 뭐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논쟁거리가 딱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2차, 3차 회담이 있어야만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지 장관급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벅찬 문제들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 북한의 핵 폐기한 시간표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사찰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사찰하는 방법 문제, 그러니까 무제한 전면적 사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핵탄두를 일부 반출하고 ICBM을 반출해서 미국으로 가져가는 문제. 이 세 개 문제는 이게 김영철이나 폼페이오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견이 딱 정리가 되면은 2차, 3차 정상회담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이상 이제 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 군사적 역량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쟁 게임을 멈춰야 한다라고 답을 했죠. 그랬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ercises for a long period of time working with South Korea. And we call them war games, and I call them war games, and they're tremendously expensive. The amount of money that we spend on that is incredible.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언급을 했죠. And I'd like to be able to bring them back home, but that's not part of the equation right now. At some point, I hope it will be, but not right now. 네. 자, 이런 언급들이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죠. 뭐 한미 군사 훈련 중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막 해석이 되면서 뭐 많은 일단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훈련 중단 실제 가능성을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건님부터요. 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언젠가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했는데 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 문제로 지금 접근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로서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면 아마 진지하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우리 정부와 미국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아무런 진전 없이 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중단된다면 그건 우리 안보상 상당히 중대한 그 구멍이 생긴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사이에 긴밀한 어떤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미 공조 속에서 좀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쓴 용어들이 네. 워게임이라든가 provocative, very, very provocative라고 네, 했습니다. 네. 이거는 북한이 맨날 쓰는 말입니다. 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통역한 사람이 김주성인데 김주성이는 통역관입니다. 네. 이 통역관이 한 용어를 그대로 기자회견에 썼지 않은 하는 의심할 정도로 북한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연합할 때마다 북한이 뭐라고 하면 핵전쟁 연습한다. 뉴클리어 워 게임 한다. 이렇게 소리 맨날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도발적이라는 표현을 맨날 썼거든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쓰면서 그래서 돈이 많아지게 되면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회담을 하는 동안에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안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죠. 비용 문제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게 두 가지인데 네. 어느 게 본심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현재 한미 간에 방위비 협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더 뜯어내려 하는 그 저인지 아니면 정말로 북한과 비핵화 회담 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려고 그러는 건지 네.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 대통령,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세계 평화의 큰 토대가 됐다라면서 소감과 기대감을 드러냈는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그 북미 합의문이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네.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이 비핵화 문제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한 협의를 아마 계속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역할도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북미 협상이 뭐 순조롭게 잘 진행돼 가면 뭐 우리 정부에서 굳이 이렇게 저렇게 역할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만약에 가다가 이게 계속 질척거리거나 상당히 서로 이견이 발생해서 이 회담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만약에 갈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 정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도 대통령께서 소통하고 또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 비핵화 협의가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 네, 우리 정부에서는 핵 문제는 결국 미국과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재를 한다. 그다음에 길잡이 노릇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결국은 핵 문제 해결은 미국이 할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미국에 공을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 자체가 굉장히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정부는 미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CVID에 의한 비핵화를 계속 주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미국이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는 소리가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이 비핵화를 완전히 이룩하려고 그러면 일단 쌍방 간의 비핵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조정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결국 성사는 됐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경섭 연구위원 김종봉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